전용 면적 5구형이 3억 9천에서 4억 2천 정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 3기 신도시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존에 계획한 대로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자족 시설이 확충이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님, 제가 이제 신문 보다가 3기 신도시 중에서 하남 교산 신도시가 이제 본청약에 있을 거라는 내용을 봤는데요. 일단 3기 신도시가 어떤 곳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3기 신도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들이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지 특징들 설명드리고 나중에 전망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기 신도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 점점 갈수록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급을 좀 해주기 위해서 계획된 대규모 개발 신도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그리고 고양 창릉, 부천 대장 5개 주요 지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 인프라를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별로 좀 자족 기능을 갖추게 좀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5개의 지구가 있는 것 같은데 각 지구별로 간단하게 특징을 좀 알려주세요.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서울과 인접한 직주 근접의 신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여기를 판교를 좀 배지마킹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교통호재 같은 경우는 위례신사선이 연장이 되죠.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을 여기까지 좀 연장한다는 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일자리는 첨단 업무지구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서울 은평구, 마포구랑 좀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서부권하고 좀 연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교통에 대한 부분은요. GTX-A 호재가 있고요. 또 서부강력철도, 대장, 홍대선 등이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부천 대장지구입니다. 여기는 인천, 부천, 그리고 서울, 서남권 경계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뭐 문화, 엔터 기반 자족지구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좀 항공 고도 제한 역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가 인접해서 인천 계양지구도 같이 이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는요. 가장 먼저 착공된 시범지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양구의 동량동, 박촌동, 병방동 이런 데 위치를 하게 되고요. 여기 면적이 335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만 7천호 가구가 이렇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계양지구 같은 경우는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좀 자족지구가 형성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 여의도 공원의 4배에 달하는 녹지를 조성을 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박촌역에서 나중 SBRT를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타면 김포공항 및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서울로 가는 교통 여건도 대폭 개선을 할 예정이라 합니다. 지금부터는 남양주 왕숙 지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요. 3기 신도시 중에서 최대 규모로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남양주시의 진자읍, 진건읍, 태계원읍 이런 데 위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총 면적이요. 약 343만 평 정도 되고요. 주택은 약 6만 6천호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 수용 인구는 약 1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일단 GTX-B 노선이 이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왕숙역이 신설이 되는데요. 이걸 타면 서울 여의도까지 약 2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연장이 될 계획이고요. 기존의 경춘선과 연결을 통해서 접근성을 또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슈퍼 BRT라고 해서 진접선 풍량역과 8호선 다산역을 연결하는 급행버스를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규모에다가 서울 동북부의 베드타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는요. 테크노밸리급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들 중에서 본청약이 진행된 곳이 있나요? 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는요. 1106가구 본청약을 24년 9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6년 12월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그때 이제 본청약 분양가 같은 경우를 보면 A 2블럭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5구형이 3억 9천에서 4억 2천 정도 되고요. 전용 면적 74 같은 경우는 4억 5천에서 5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84 같은 경우는 5억 4천에서 5억 8천 정도였습니다. A 3블럭 같은 경우는 전용 5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평균 3억 9천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사전 청약했을 당시보다는 분양가가 거의 11%에서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곳들도 이제 이런 추이를 보면요. 본청약 할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요. 당초 2025년 12월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본청약이 27년 4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토지 보상, 이주 일정 이런 거에 따라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요. 본청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25년 2월에 본청약 진행이 됐고요. 경쟁률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뭐 분양가는 사전 청약보다 상승하게 했지만 경쟁률이 높았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창릉지구의 지금 본청약 분양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A 4블럭 같은 경우는요. 전용 5제곱미터가 5억 5천 정도였어요. 그리고 S 5블럭 같은 경우는 전용 51제곱미터는 4억 8천, 그리고 84는 7억 7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S6블럭 같은 경우는 전용 74제곱미터가 7억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대부분이 지금 사전 청약할 때보다는 분양가가 최소 4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상승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 창릉지구나 이런 곳들 이제 청약 경쟁률 보면 되게 높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 수요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은평구, 마포구가 인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만큼 서울 인접성이 좋고, 그리고 여기가 수도권 강령 급행열차 GTX-A 노선 창릉역이 개통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게 되면 수요자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청약 경쟁률이 거의 53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률이 되게 높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 3기 신도시 미래의 이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뭐 이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특징지 말씀드릴 때 여기를 뭐 자족 도시로 만들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좀 확충을 하고 교통 인프라를 개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 되면 주거 환경이 엄청 개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또 단점이라 했을 때는 아까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도 뭐 토지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토지를 확보하고 개발함에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보다는 더 늦게 지연이 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조금 공급 부족 현상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또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사전 청약 때보다 지금 분양가가 거의 17% 상승했어요. 사전 청약할 때 추정 분양가가 전용 5구형 같은 경우에 4억 8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억 7천에 이제 본청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1억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만 오르는 게 아니라 민간 분양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기존의 신축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공공택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민간 분양하는 단지보다는 아무래도 좀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 3기 신도시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존에 이제 계획한 대로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이게 자족 시설이 확충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이게 지연이 된다던가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분양가가 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되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제가 덧붙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청약이잖아요. 근데 청약은요, 이게 내가 당첨되고 안 되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나는 여기 너무 좋지만 당첨이 안 되면 내가 그걸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청약만 바라보고 계속 그거 생각하시면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청약 같은 경우는 내가 청약을 한 1년까지만 한번 해보겠다.
2년까지만 해보겠다. 그 마지노선을 두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해봤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뭐 기존의 분양권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준공이 된 아파트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내가 생각을 하시고 청약에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